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종목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창 김수환 고수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슈 토크 전에 시장 진단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이 뭐 장기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약간 좀 겁을 먹고 있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되기 전 일시적 성장 통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점 시황 진단 및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는 추세를 돌렸다라고 이야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에 살짝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까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오늘 시가를 회복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추세를 돌리지 못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이 지금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삼성 출판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KPM테크 뭐 이런 개별 종목들이 지금 좀 판을 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추세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하단권에서 지금 이탈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단권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몇 번의 반등이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추세적으로 돌렸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적어도 전 고점 라인 부분은 좀 돌파를 해줘야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략적인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저가권에서 잡으려는 전략이 지금은 오히려 유리해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이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 더 강조가 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윗절은 짧게 하시고 손절은 빠르게 하는 구간으로 진입한 만큼 여러분들의 사실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기보다는 차별화된 개별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좀 바람직해 보이는 그런 장세라고 이제 해석을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슈 토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아킬레스건인 인플레이션 이슈가 호재가 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은 자, 완화적인 통화 정책 및 확장적 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 후 보복 소비가 폭발을 하면서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도래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은 글로벌 증시의 아킬레스건이자 뜨거운 감자인데요.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 속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로금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저물가, 저금리 뭐 이런 추세였는데 2021년 올해부터 1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뭐 2%대를 돌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실 주식시장에 살짝 불안감이 투영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거는 모두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우려가 지금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금리가 상승이 되면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고성장주들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역시 고성장주들을 필두로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는 이 신호로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중에 하나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러니까
이제 그 화물 운임 지수죠. 이 화물 운임 지수가 상승 기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화물 운임 지수가 상승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신흥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 지수 추이를 보면은 1년 전을 대비했을 때 약 3배 정도 오른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상승 기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에도 이게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HMM이나 뭐 페노션 같은 이런 대형 선박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 기류를 계속 타고 있고요. 오전 중에도 사실 페노션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이쪽 섹터가 아직까지도 강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선임지수, 이 운임지수에 관련 종목들을 사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하신다면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추세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HMN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한 지금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한번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 인플레이션율과 함께 움직이는 섹터가 바로 이제 원자재 가격하고 곡물 가격이죠. 최근 원자재 중에서 이 대표적인 구리 가격이 급등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고요. 그다음 주요 곡물인 옥수수, 뭐 대두, 뭐 이런 식품 가격 역시 꾸준한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두는 작년 대비해서 50% 상승했고요. 옥수수는 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곡물 가격들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그 기후 변화에도 지금 크게 관여가 되는 종목이인 만큼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컨테이너 및 벌크 해운업황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관련된 종목군들, 대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현재 주가 수준은 호재가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진입하기에는 다소 뭐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좋은 위치에 들어왔을 때 기법을 좀 많이 활용해서 저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곡물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일부 음식료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인생도 타이밍이고 이제 주식도 타이밍입니다. 현재 시점 김수환 고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신 종목의 일단 종목명만 일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라운피플. 라운피플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가 289위 전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고, 외국인 지분율은 0.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최고가가 31,100원이고 최저점은 19,000원인데요. 이러한 라운피플의 투자 포인트 및 매매 전략이 궁금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식 매매도 타이밍인데,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뭐 K사인 같은 종목들 있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또 빠르게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가져본 거고요. 단기 매매를 하기에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세죠. 그리고 사실 지금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확실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전장만 보더라도 아까 페노션이나 HMM 같은 이제 화물 운임지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또 강하게 상승했다가 또 빠지고 있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떤 종목을 딱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도 반짝했다가 빠지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뭐 이제 삼성출판사나 뭐 이런 투박스 코리아 같은 종목들도 빠르게 올라갔다 좀 빠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 내용이 괜찮은 종목들 중에서 좀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라운피플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전 검사 솔루션 전문 업체이고요. 그리고 영상 신호 처리 그쪽 분야와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을 기반으로 카메라 모듈, 검사기 및 AI 머신 비전 솔루션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요, 지능형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같은 인공지능 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과정에서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해내는 딥러닝 기반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이게 양품과 불량품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동사의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불량품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아서 습득을 해서 다음에 그걸 학습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갖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선정한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1위에 선정이 되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이 AI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장 성장성 수혜가 기대되는 라운피플에 대한 목표가와 손절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은 조금 짧게 잡는 게 좋은 전략일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을 뚫어서 한 3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 손절가는 한 26,500원 정도를 잡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김수환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